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김진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막 브랜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예. 워낙에 유명한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유명한 브랜드 말고요. 어떤 이름을 한 번만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각인되시고 이런 상품명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왠지 그 상품명 때문에 더 찾게 되거나 왠지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나도 뭔가 좀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때도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이름 하나만으로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면서도 힘들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나 상표, 간판에 전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직업인 네이미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과 상품의 이름을 결정짓는 신직업, 네이미스트. 품질, 가격, 용량 등등등 따져볼 건 많겠지만 주목받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이름입니다. 기대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줄 이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네이미스트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신직업 네이미스트의 세계 이야기해 주실 최수환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덕성여대 동문과 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신직업의 발견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네이미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이미스트는 어떤 일을 하는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실 맞습니다. 거예요. 예, 느낌은 오는데 아무래도 네. 예, 예. 근데 보통 저희가 어릴 때부터 접했던 단어가 장명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근데 장명소. 장명소하고는 다른데 장명소에서는 보통 이제 사람의 이름을 그렇죠. 많이 짓잖아요. 예, 예. 근데 네이미스트들은 이 세상에 많은 그 모든 이름 중에서 사람의 이름만을 빼고 네. 다 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큰 네. 의미로는 이름 말고도 타이틀이나 헤드라인, 어떤 큰 기관의 상징성 문구까지 다 네이밍 작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상품명을 지금 제가 무슨 사장이에요. 근데 이번에 되게 새로운 소주를 제가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정말 멋지게 지어야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좀 임팩트 있게 다가갈 거고 하니까 근데 저 혼자 힘들면 네.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사람 빼고는 다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은 이름을 아버님이 지어주셨나요? 아니면 장명소에서 지으셨나요? 장명소. 이름이 중요하죠. 그럼 그 우호 할 때 그 우와 호는 무슨 뜻인가요? 도루. 돌우. 예. 호는 이제 하늘호. 그 하늘이 도운 사람이요? 하늘이 좋아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야,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어주신 거는. 그렇죠. 좋은 이름이죠. 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름도 우리 말에도 예. 우호면 우호적이다 할 때 우호 좋은 예. 거죠. 그래 프렌들리한 거죠. 그래서 뭐 이전 정권에 프렌들리했지만 우리도 지금 어쨌든 프렌들리한 건 좋은 거니까 예, 예. 이름이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뵀었는데 이름이 그렇게 큰 뜻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 프로가 참 좋은 프로네요. 이제 우리가 오래 봤는데도 이제 그게 알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명소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약간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요. 장명소 그랬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아무래도 사람 이름 지어주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다들 이 이름이 그 이름대로의 가치대로 오랜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속력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들의 바람일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네이미스트로 활성화하시면서 하시는 일도 아마 이 상품 혹은 이름을 지어준 그 무엇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명도 갖고 가치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는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좀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네이미스트들이 사람의 이름은 짓지 않지만 김봉남이라는 본명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좀 흔한 이름이긴 하신데 옛날에. 예. 앙드레 김 선생님이시죠. 예. 그런 앙드레 김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브랜드화되어서 활동을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네이미스트들의 작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도 예, 브랜드니까. 네이밍에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이미스트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네이미스트 이제 우리 사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면 이제 브랜드 네이머 이렇게 또 많이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근데 뭐 사실은 네이미스트가 더 좋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트를 붙이게 되면 더 전문적으로 보이니까 어하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머 하게 되면 마치 장명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또 중요한 사실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많이 이제 그렇죠. 들어본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점점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한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효과라 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에게 느끼는 영향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아마 이런 부분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선생님 물론 오늘 이렇게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화면도 갖고 오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천천히 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브랜드 상호를 정할 때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 기준이라는 게 좀 있죠. 일단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상품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잘 드러나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네.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죠. 아, 그렇죠. 예, 그것이 기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짓는 데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름을 볼 때는 선생님도 보시기에 저거는 세 개 중에 다 충족은 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저건 참 잘 지어진 이름이다라는 건 있죠. 그랬을 때는 어떤 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게 잘 지은 이름이다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항상 그 브랜드 이름이나 인사동에 전 자주 가는데요. 인사동에 있는 음식점이나 찻집 같은 경우는 특히 굉장히 아름다운 맞습니다. 아름다운 예, 그 이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전문 식당이나 찻집에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 내거는 그 소비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목표가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탁 주는 거 있어요. 네네. 네, 그럴 때 참 잘 지어진 네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감동 부분이 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동이요.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 저거는 뭐랄까 브랜드 지키는 이름 지키는 어떤 그런 원칙은 참 맞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 왠지 재미없고 촌스럽고 그래서 별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뭐 찻집이나 식당집 이렇게 가면 식당집 이름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안 맞긴 한데 왠지 그렇기 때문에 왠지 밥 한번 먹고 싶고 맞아요. 그렇죠. 차 한 예. 잔 더 하고 싶고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 생각하면 확실히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름 후보들이 한 번 지으실 때 막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 어마어마하죠. 예. 보통 그 작업이 2주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뢰인의 그 마음에 쏙 들기까지 2달 또는 그 3개월의 그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그 후보들이 제 노트에 등장을 하겠어요. 정말 그 많은 시간과 그 땀방울로 그 하나의 이름이 탄생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가끔 이걸 위해서 이렇게 지어놨던 후보들 중에 또 이런 상품으로 갔을 때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서 쓰이는 경우도 좀 있죠. 그럼요. 어차피 계속 생각하는 고충 중에 나온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면은 얘 주인님은 여기였구나. 그러네요. 제가 그때 그걸 예, 알죠. 그러네요. 그 상품이라는 것도 인연이 네. 있네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식으로 작업하시고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원칙은 뭘 갖고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도 같아서요.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자료 보면서 얘기 좀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료 좀 보면서 같이 얘기 좀 할까요? 예. 네, 선생님 이제 천천히 그럼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어디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신 것처럼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예, 천천히 보죠.
먼저 그 네이밍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통 이름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그 브랜드와 슬로건, 타이틀, 헤드라인, 그리고 예술가들의 호,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네.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네이밍이란 제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골랐는데요. 말하기 쉽고 듣기 쉽고 또 기억하기 네. 쉽고 또 친숙하여 사람들 입에 잘 오르내릴 수 있게.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5번이에요. 네. 휴머니즘이 담기도록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정해봤습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선생님 여기 잘된 네이밍이라고 오셨어요. 아마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거면 참 저는 잘된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지금 저도 이렇게 봤을 때는 저도 평소에 좋아했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지금 봐도 꼭 1, 2, 3, 4가 순위는 아니더라도 지금 봐도 참 좋아요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좋은 이름으로 생각이 되세요?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기억하기 좋으면서도 네. 그리고 의미가 좋으면서도 그리고 발음하기 좋고 네. 기억하기 좋고 그 선생님 입장에서 휴머니즘이 좀 있으면 좋고. 휴머니즘도 느껴지고 예.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저뿐이 아니고 네이미스트들은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일 수 있는데요. 글씨를 그림으로 보게 돼요. 수 저희는 있죠. 네, 저게 그림이 아니지만 저 하나하나가 그림으로 보이거든요. 이미지를 느껴온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 어떤 그 한자 한자마다 마찰이 없게끔 그러니까 물이 졸졸 네, 흘러가듯이 그런 어떤 그 감이 있어야 돼요. 네이미스들은. 그러면 저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흘러가는 그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림 같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네. 그런 느낌들의 네이밍이죠. 이것들이 거의 다. 예. 그래서 하나를 뽑으신다면 저는 선생님이 아침 고요 아니면 해찬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아침고요 수목원이에요.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지금도 저 네이밍을 보면 제가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고, 저도 제가 지은 이름이 누군가에게 정말 감동과 힐링이 되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친숙하게도 가야 된다. 사람에게 어떤 그 감동도 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게 맞는 이름이 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물론 이게 개인적으로 뽑아오신 거긴 하지만 이 중에도 저희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거 좋으세요? 지금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덧붙여서 제 개인적으로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 역시 그 소주 처음처럼 네. 좋습니다. 그 뭐 제가 소주를 되게 뭐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이름에 보면 그 처음처럼 그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소주라는 것은 한국 그 사회에서 서민들의 술이고 그리고 이제 주로 남성적이고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감정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전 이 그 소주 그 이름을 봤을 때 뭐 기원은 사실은 뭐 처음에는 생각지 않았는데 살펴보지 않았는데 마치 그 처음처럼이 무슨 의미입니까? 처음처럼 우리가 술 처음 마실 때 처음처럼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니면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처음처럼 컨디션이 그대로다. 네. 이제 뭐 이런 의미로도 또 두 해석하는 것도 가지가 있고 다 포함이 돼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소주라는 것은 되게 이제 남성적이뿐만 아니라 그 뭐 예.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있는데 예. 이게 그 글자가 나온 게 이제 그 신영복 교수님이, 신영복 교수님이죠. 예. 거기서 그렇게 왔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건 또 글자체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술도 이성적인 것이며 정신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며 깊이가 있다. 이렇게 또 뭐 해석 나름이지만 예, 그렇게 볼 수도 예, 있죠. 그렇죠.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예, 뭐 그 뭐랄까 그 변명이라 할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이런 변명거리,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이름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상상력 불러일으키게 하고 재밌는 얘기 가능하게 하고 추측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그 네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함축적인 어떤 의미일 테니까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이름이고 그 물건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얘기가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무슨 소주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시는 것이고 아니 그러면 소나타도 사실 저거는 뭐 예. 좋은 이름이죠. 왜냐면 그렇죠. 저도 참 좋은 이름 같아요. 화음이 예. 울리고 이런 그렇죠. 좀 그 자동차인데도 이니스트리도 개인적으로 그렇죠. 뭐좀 화장품 뭐 하진 않지만 잘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보면서, 잘 뭐. 모르지만 예,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나타는 워낙에 그런 의미가 좀 그렇죠. 자동차고 굉장히 기계적이고 아주 직각적인 어떤 느낌인데 거기다가 운율이라는 음악이라는
이름이라는 걸 넣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글로벌한 이름으로도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거 이외에도 뭐 굉장히 좋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럼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네. 나와서 특히 제가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나 뭐 남자의 또 다른 의미라는 거 보면 선생님의 성향이 좀 나와 있는 확실한 네, 그런 리스트예요 게 이게.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잠깐 그거 보셨겠지만 선생님 이제 설명 나갈 때 이제 보셨겠지만 원래 시인이시고 그 문학가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그 화면 좀 볼까요? 예. 아, 네이밍 설계. 예, 설명 조금 해주시죠. 네이밍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특성의 추출. 거기는 구성 요소와 제품의 성질이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소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 구성 요소에서 그 소주를 예를 들어 봤을 때 희석식이냐, 아니 중류식이냐, 그렇죠. 예, 예. 그 물은 천연 지하수인가 아니면은 뭐 심해수인가,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다 이제 미리 다 조사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그렇죠. 성질에 대해서. 예, 그리고 뭐 단맛, 뭐 쓴맛, 아니면 투명한 맛, 어디에 컨셉을 맞출 것인가, 그렇죠. 예, 그거에 예. 대해서도 미리 다 연구 분석이 끝나야 되고요. 그렇죠. 의뢰 쪽에서 어떤 부분이 강조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죠. 강조되는 주문도 올 거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 그, 일단 잡으셔야 될 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케팅 컨셉 확인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경쟁사에 어떤 제품들이 그렇죠. 있는가, 예, 네, 그런 네.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그 회사들 그 브랜드와 차이점 또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또 그 분야에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제품 무엇인가, 이제 그런 연구조사도 필요하고 그 타겟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20대 뭐 그렇죠. 젊은 여성층이냐 아니면 학생들이냐 아니면 뭐 40, 50대 여성을 위한 어떤 의류 브랜드냐 뭐 네. 이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제품 성질 따라서 타깃 자체가 네. 변하기도 하고 혹은 타깃을 먼저 정해놓고 제품 성질을 바꾸기도 하고 하게 그렇죠. 되니까 예. 예,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키워드 탐색은 네이밍의 또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그래서 어떤 그 제품의 견고함을 강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그 신뢰감을 강조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네이밍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예, 예. 다음. 지금 요 키워드 탐색 같은 부분도 전에 계셨던 어떤 홍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처럼 이제 디지털 문화 환경이 굉장히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선 저 선에서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이 키워드 탐색이라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빅데이터 예.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맞고 안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해서 아마 선생님도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지만 선생님 출신이셔서 이렇게 정리를 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주신 여기 전문가분 중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제가 이런 슬라이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예. 그 네이밍 기법에 따른 다양한 작업인데요. 제가 참고를 하는 여러 책자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이미스트들은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수백 가지의 그 다양한 기법을 그렇죠. 다 이제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법에 의존해서 작업하는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가 또 개발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개발을 해서 독특한 어떤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있잖아요. 이렇게 수건을 짜는데 네, 그 예, 마지막 알겠습니다. 한 방울을 짜는 그, 예, 예. 예, 그 고통을 느끼면서 네. 예, 항상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네이밍 그 체크 포인트는 그 네이밍 사전과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 후보군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 그것들이 정말 이제 괜찮은 것인가 하고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삭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글의 예, 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삭제를 누가 예. 더 잘하느냐 그게 사실 이제 드러내는 게 더 어렵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작가들이나 시인들의 굉장히 힘든 네, 부분인데 맞습니다. 네이밍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그 후보군들을 보면서 이제 삭제하는 작업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그 기준에 맞나? 네. 아, 이거는 소비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또 이거는 굉장히 뭐 유사한 어떤 다른 상품 없는가 보면서 굉장히 정말 아깝지만 또 굉장히 막 이렇게 쳐내시면서도 네. 막 아프고 막 그렇죠. 슬프고 막 이런 작업이시겠어요. 어떤 시간도 오래 경우는, 걸리시고. 예, 뭐 한 예. 3, 4일을 연구해서 하나 만든 건데 나중에는 걸려서 삭제가 되는 네, 경우도 되니까. 있으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등록 조사는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굉장히 것 같습니다. 중요한 예, 예.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보면은
그 무료 검색기 거기에 걸러내면은 한 70에서 90%는 이제 거기에서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정말 전문가들, 변리사들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정말 그 알짜배기들을 그 의뢰하신 분과 최종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또 최종적인 후보군들을 가지고 그 상표 등록을 하러 가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아까 앞 화면 잠깐 볼까요? 네. 앞 화면 잠깐 봤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고홍보학과나 이런 학생들은 이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세분화돼서 배우는 어떤 이론적인 그 측면이지만 선생님께서 그게 전공은 아니시지만 이 일을 하시면서 스스로 느끼고 배우고 했던 부분이 나름대로 정리돼 저는 있는 간단하게, 선생님 나름대로의 네. 슬라이드라는 점이 굉장히 또 그게 인상 깊고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또 그렇게 되면 작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고객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신 슬라이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선생님이셨던 관록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항상 이제 작업하면서 저희가 방송하면서 이제 그 제2의 직업 뭐 이런 제2의 창직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부지런하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좀 가끔 합니다. 근데 오늘 또 그런 예가 나온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역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이제 화면도 좀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도 보고 또 시청자님도 이제 보셨을 텐데 일단 선생님 브랜드라는 것도 이게 어원적으로 좀 뭔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게 있죠? 그게 어떤 게 있었나요? 네, 브랜드라는 말은 그 어원으로 보면 게르만어 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에서도 뭐 그렇다 그러고, 근데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 유럽 전체 그쪽 문화겠죠. 그러니까 게르만어 계통이란 것은 이제 그 유럽의 중북부를 얘기해요. 독일을 기준해서 위쪽에. 독일 말에도 그래서 브레넨 하면 이제 불에 태우다 이런 말인데 그렇죠. 브랜드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 방목을 하는 시대. 그러니까 목동들이 가축들한테 이게 그 불러 가기 내 양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져가지고 자기의 소유와 이제 그 어떤 소속을 밝히는 그런 것으로 쓰는 거기에서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그런 의미, 어떤 소유,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내 거다라는 거고 소유도 나타내고 내 거임으로 어떤 특징을 나타내니 내 거임을 확인해 달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낙인이고 어떻게 되면 지워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소비자들한테 기억이 되면 굉장히 오래가고 잘 안 없어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이고 아마 그 어원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브랜드 네이머 내지 뭐 네이미스트 이런 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 현대 그 지금 그 마케팅 기법으로 혹은 뭐 광고나 이런 그렇죠. 이런 기법으로 는 그 대표적인 경우는 사실 유럽보다는 미국이 더 대표적이라고 좀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회사나 아니면 마케팅 그 전략으로서 하는 그쪽 그 사람들은 미국 쪽이 더 많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같은 이제 그쪽이 더 친근하니까 영국 쪽, 영국도 한데 이제 뭐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20세기 혹은 지금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 대륙으로 본다면 그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 쪽도 그쪽에 더 강한 쪽일 것이고 그 사실은 유럽 중부나 이런 쪽에 뭐 독일이나 이런 쪽에 보면 전통적인 마케팅 기법을 가지고 전통적인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름을 자기 창업자 이름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지역 얘기를 하거나 200년, 300년 된 것도 있죠. 그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제품 옷 같은 거 하나의 제품 이런 뭐 그런 경우 할 때는 뭐 이탈리아 쪽이나 아니면 런던이나 뭐 결국은 또 미국 쪽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지금 현재는 아마 그 경영 쪽에서 브랜드 자산 관리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게 되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버클리 대학의 그 데이비드 아커 교수 얘기를 보면 이제 그 일종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면 그 회사의 자본이 높아지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회사의 경영과 직결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쪽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가문의 일이어서 이 양조장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 맥주 이름은 이걸로 해, 위스키 이름은 이걸로 해가지고 할아버지 이름 따가지고 하거나 할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했던 꽃 이름으로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들이 200년, 300년 가면서 전통과 가치를 가진 거라서 특별히 네이밍이나 이름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이미 브랜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갑자기 산업화되고 이제 어마어마한 이런 자본주의 소비 사회로 넘어가면서 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런 와중에 경영학적인 차원이나 어떤 마케팅의 차원에서 이 가치를 높게 보려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흥 자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젠 정말 뭐 이름 싸움이다 싶을 만큼 지금 치열한 상황이라서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은 혼자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서 저희들이 또 막 아주 치열한 그런 막 어마어마한 막 그냥 싸움이 일어나는 곳 얘기라기보다는 이름이라는 부분과 어떤 그리고 직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지금 네이미스트라는 직업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고요. 선생님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역사가 기네요. 예. 네, 저는 제 삶의 멘토가 저희 친정 아버님인데 어릴 때부터 항상 저하고 책을 같이 읽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책벌레였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자랐어요. 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제 교사가 되어서도 항상 그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던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문예부 지도를 하고 네. 학교 신문을 만들고 네. 학교 행사글을 만들고 또 교육청에서 이제 국어과 개선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아이들 그 문예작품 심사위원을 하고 이러면서 항상 그 꼬리표가 달렸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지금 계속 문예부 지도해 주시고 네. 이런 게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선생님들도 어떤 작업을 하시다가 어려우면 그냥 제게 그렇죠. 달려와서 그렇죠. 예. 어떤 도움을 청하는 일이 많으셨죠? 그렇죠. 예. 항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10년 전에 퇴직을 하고 그리고 아동문학으로 등단을 하고 이제 글을 쓰면서도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습관이 이제 간판을 유심히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네. 이제 아버지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신문 사설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셨지만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에는 그 간판을 유심히 보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그 남자 아나운서님이 그 어떻게 아나운서가 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판을 굉장히 빨리 읽는 연습을 하고 그 모르는 단어를 찾는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그 꿈을 키웠다. 그거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 안에는 의미도 예, 막 찾아보고 네, 예. 신문을 보시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당신의 그 따님에게 그 교육을 접목시킨 거죠. 예, 예. 어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관심 분야였어요. 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이제 3년 전에 네. 예, 본격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네. 예, 네이밍 전문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 내가 너무나 평상시에 좋아했던 일이고 네. 이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부탁을 해왔고 저는 너무나 열심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생활 속에서 그렇죠. 했던 일인데 해왔던 일이고 또 학교에서도 뭐 어떤 뭐 타이틀 제작이라든지 네. 제가 뭐 늘 했던 일이고 네. 와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이구나. 그렇구나. 정말 이게 생업이 또 완전히 될 수 맞춤인 있겠구나. 거예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3년 전에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제 최수아 네임트리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데 너무 즐거워요. 네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임트리라는 이름 지으실 때도 굉장히 많은 고충과 희열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름을 짓는 사람인데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18개 후보군을 만들었어요. 예. 뭐 네임 공작소라는 것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후보군을 만든 다음에 제가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라 SNS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후보군을 올렸어요. 이 18개 중에서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골라주세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네, 예,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예. 같이 선택한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임트리 좋죠, 선생님. 예. 원래 그 왜 저 학문에 보면 학문 트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 트리라는 것도 있고, 있죠. 예, 예. 중세 시대 뭐 예. 16세기 르네상스에 와서. 근데 그거에 연상도 되고 좋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딱 봤는데, 이름 참 예쁜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솔직히 성함이 좀 예쁘세요. 실수와. 필명이에요. 필명이세요? 네, 그렇다면 아동문학. 이 기회에 그러면 본명을 바뀌시는 걸로. 네, 본명은 저는- 무엇이죠? 네, 별규 말굴쑥.
그러면 최규숙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훨씬 최수아. 예, 이건 뭐 굉장히 더 예쁜 이름이시고 요게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동문화 등단하면서 선배님이 지어주시는 그래 이름이에요. 주셨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 듣고 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약간 느끼셨을 건데요. 원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문학도 사랑하시고 언어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이름 지어주고 네이밍하는 거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데 이제 직업을 이제 관두시게 됐고요. 제가 이제 사석에서 여쭤봤을 때는 몸이 좀 아프셔가지고 관두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못한다라는 어떤 약간의 그런 슬럼프라든가 어떤 그런 마음에 그런 상처도 있으셨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고민하고 있다 보니 어느 날 이래 사업자 등록까지 하시게 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동문학가시고 하니까 내가 사업가 등록이라는 건 되게 먼 일처럼 느껴지셨을 텐데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고민하시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제2의 직업이나 창직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영향이 가는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갑게 들었습니다. 일단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으셨어요? 네이미스트가 돼야지라고 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낼 그 시기예요. 예, 그때쯤에 무슨 특별하게 내가 이런 걸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네네.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저건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이네. 예.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직업이네 하면서 저는 바로 이제 등록을 하게 했고 네. 그리고 그 선배님들이 만든 책이나 그렇죠. 또 인터넷 예. 보면 이제 그 전문가들의 그 동영상 강의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따로 계속 공부를 했죠. 맞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내가 좋아했던 일이고 했던 대로만 한다라는 식으로는 좀 발전이 없으니까 더 많이 집중적으로 그렇죠. 찾아보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공부하는 자세가 이런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선생님 그 작업하실 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막 이렇게 좀 쓰고 찾고 막 이러시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노트 같은 거, 뭐 내지는 뭐 이런 거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좀 보면서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방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예, 제가 이거 작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노트를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시죠. 제가 열어도 되나요? 예. 야, 이거 참. 그럼 열겠습니다. 예, 지금. 으아. 일단 사전. 예, 사전 나왔고요. 그리고 예, 선생님 이건 뭔가요? 네, 제 작업 노트입니다. 노트 나오고 네. 이것도 노트. 네. 예, 이게 엄청 나옵니다. 네, 예, 오늘 몇 이렇게 건만- 공부하시는 몇 브랜드 건만 네이밍 사전 가져왔어요. 찾아보시고 사전도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불안 사전 뭐 이렇게 있고 선생님 어원학 사전 같은 것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도 아마 있으시겠죠, 네, 집에는. 그다음에 집에 뭐 많이 이런 있어요. 막 계속 공부하시는 책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야, 이제 이런 거야 뭐 계속 공부하실 테니까. 그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사전 또 나왔습니다. 예, 사전. 이거는 사전 또 나왔고 순 우리말. 순 우리말만 네. 따로 찾아가지고 네. 리스팅해 놓으신 거죠. 이거 네. 엄청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이거는 새로 뽑아서 오신 거지. 이건 뭐 엄청 제가 보시겠습니다. 우리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예. 항상 보죠. 수첩이 끊임없이 나오고 몇 있어요 건만 지금. 가져온 거예요 예. 오늘. 이게 한 10분의 1쯤 될까요? 선생님 서재에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항상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중에서 살짝 저희들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실 거 있으면은 살짝 보여주시죠. 작가의 고충이 담겨져 있는 노트를 지금 저희가 살짝 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3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냈고 네. 그 전에 이제 작은 상호는 몇 개 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12월에 굉장히 큰 작업을 맡았는데 이제 지금 완주 힐조타운으로 예. 완주에 굉장히 여기가 또- 명소로 알려져 있죠. 예. 그 작업했던 그 선생님 여기 보면 네.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완주라는 어떤 그 장소의 특성이나 그 리조트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래 여기서 조격도 한다, 마사지도 한다, 테라피도 하니까 뭐가 좋을까? 네. 또 여기서는 그 음식점 이런 쪽에서는 가마 삼겹살을 하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이제 다 써 놓으시면서 네, 상담하면서 메모한 그렇죠. 것들. 다 적어 놓으시고 네. 그리고 만약 드린다 이건 드리다는 뜻이다. 뭐 도도하다라는 건 도두다라는 뜻하고도 관계되고 뭐 이 인터랙션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느라 네, 예, 엄청난 그렇군요. 작업이 들어갔죠. 3개월 동안 작업을 했으니까요. 그 여기 보면은
이게 또 아까 뭐 제가 약간 들었을 거 관세청 쪽에 이제 네. 작업을 이제 하신다고 하셔서 관세청 그런지 상징석의 문구 작업을 했거든요. 상징석의 문구 작업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한 두 줄 정도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하시느라 아니 한 줄? 한 줄. 예, 짧게. 대충 굉장히 두 줄로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 줄, 두 줄에서 두 줄로 이렇게 나눠서 한다니까요. 자, 지금 살짝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아예 그러지 마시라고 좀 수줍어하시는데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작가의 예, 피와 제가- 땀이 묻어있는 제가 그런 이렇게 상황 방송에 아닐까요? 나올 줄 예쁘게 쓸 거. 저 혼자 선생님, 작업하는 이런 거 거라. 생각하면서 예쁘게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항상 저는 지금 관세청 지금 저도 막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세금 뭐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서양에 그런 그 속담이 있대요. 죽음하고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문구도 있대는데 그거를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예, 어떻게 좀 예쁘게 써야 될 텐데 지금 제가 페이지를 뒤지다가 지금 이제 그 관세청 작업하시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그런 단계랄까요? 이런 거를 가시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열어드렸는데 선생님 보세요. 보면 관세청 미션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미션을 파악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예, 상담이 끝나면은 네. 제가 그 상담한 내용을 메모를 하고 그리고 어떤 국가기관이건 회사건 홈페이지 있죠. 그렇죠. 홈페이지를 거의 다 전체를 출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잡아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네이밍 기법에 맞추어서 굉장히 많은 후보군을 만들어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품 특성, 기관의 특성 이런 거 하시는 네,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메모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상상되시는 대로 네, 그러면서 이제 예. 그 사례들 조사하시고 그렇죠. 원래 그 있는 전에 것들 뭐 그렇죠. 예, 김대중 예. 대통령께서 만드셨던 그렇죠. 국정원의 그 상징성 문구는 맞습니다. 정보는 국력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그 비슷한 예들을 그렇죠. 사례를 쭉 보면서 보셔야 되니까. 보면서 또 연구를 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면서, 만들고 네. 예, 막 이렇게 또 색깔 다르게 메모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색깔을 거. 좋아해서 그럼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이런 네. 차원에서 상상력 발휘하시는 부분을 계속 네. 찾아내시고 그냥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실 때마다 예, 쓰시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 네이밍 그 자료를 보낼 때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아까 삭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 삭제하고 네. 거기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그렇죠. 최종적인 거를 또 보내고 알겠습니다. 거기서 보고 예, 또 이제 점점 이제 이쪽으로 지킵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런 쪽에 이제 아이디어가 막 나오시는 과정이네요. 예, 이쪽에서. 키워드가 이제 예, 예. 그쪽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작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한 두 달 그렇죠. 정도 걸려서 맞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됐거든요. 예. 먼저 이제 원칙 나오고 이제 점점 네.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러다가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확 아니야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그냥 서재에서 몇 개만 골라온 것만 이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가끔 저희가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무슨 누구누구의 서재 이런 코너도 있는데 오늘 약간 저희가 그런 걸 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거 정리하고 다음 얘기 또 계속 나눠보도록 하죠, 선생님.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재미있게 선생님 막 들춰보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가 예의 없게 네, 용서해 저 주십시오. 혼자만 작업했던 게 이게 화면을 탈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 좀 좋은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거예요. 네. 좀 보람도 느끼실 만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으실 텐데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잊혀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제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그 시장에서 김을 판매를 한대요. 굉장히 어려워서 친구들하고 다섯이서 조합을 만들고 싶다. 아, 예. 그래서 예, 김 조합 이름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작업료는 못 드린다고. 예, 예. 너무 어려워서. 네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럼 그러시라고 제가 그냥 작업료 없이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평생 드실 김은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예. 막 웃었거든요. 예, 예.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친구 남편이 그 암으로 판매형을 받고 네. 자기가 김 장사를 할 수가 없겠다. 아, 그래서 예. 조합을 만들 수 없겠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조합을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네, 네. 제가 작업료 없이 만들어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했던 그런 경우가 기억이 나고. 네네. 지금도 막 예쁜 걸 지어줘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되게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면은 보람도 있으시고 힘든 일도 좀 있으실 텐데 어떤 사례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신다면. 힘든 사례. 네네. 제가
전화 의뢰를 많이 전화 받는 의뢰. 편이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한 60대 목소리로 60대 중반의 그런 남성분이었는데 그냥 다짜고짜로 고깃집을 운영을 할 건데 작업료가 얼마냐고 해서 이제 제 기본 작업료를 말씀드렸더니 그까지 이름 하나 짓는데 뭐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좀 작업료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네, 그러면은 뭐 해드릴 수가 없겠네요. 네. 더군다나 그분은 또 식당을 몇 개나 갖고 계신데요. 아,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절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죠. 그까짓 이름은 그냥 본인이 지으시지 왜 전화를 하셨을까. 그리고 제가 뭐 하나는 걸 툴툴 털어버렸던 예, 예. 기억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런 에피소드 나와서 그런데 사실 그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꼭 이게 꼭 이런 상품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어떤 저희들 오래된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역사에서도 그렇고 문학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좀 몇 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름이란 것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예를 보면 뭐 수첩을 보여주는데 어떤 그전 다른 얘기지만 그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 왜 그런 거 있었죠. 그 치부책이라고 이렇게 탁 펼치면 수첩이 치부책이 그러니까 네. 그 돈을 네, 그렇죠. 그 지금 저 보여주신 게 마치 그 치부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하고 비밀스러운 연관되는, 거는 예, 같은 거죠. 예. 가장 근데 비밀스러운 거. 그걸 돈이 뭐 얼마다 그게 그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란 것은 그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떤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보면 바로 그 본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이제 그 사례를 뭐 드시라고 하니까 인문학적으로 문학 작품 가운데 그 파우스트 네. 우리에게도 알려진 괴테 파우스트에 보면 메피스토와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죠. 네. 하고 파우스트가 처음 만날 때 파우스트가 이제 그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그 근거로 이름을 보면 너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 이름만 대면 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름만 대라. 그러니까 이제 메피스토가 움찔해서 오히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뭐 이름을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네. 뭐 항상 뭐 부정하는 인간이고 그렇죠. 뭐 이렇게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보면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대개 외국의 브랜드에서는 그 자기의 이름을 걸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보여주는 어떤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뭐 그 어떤 특정한 특징을 보여주는 그 지역이나 뭐 어떤 그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 어떤 본질을 보여주는 네, 그런 네.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네이밍이고 그렇죠. 또 작품 제목도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소설이나 예, 지금 그렇죠. 국어 예. 교육을 전공하셨으니까 소설에도 주로 주인공 이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에서는 어쨌든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나온 그 역시 이것도 네이밍일지 모르지만 저서들 가운데서도 맞습니다. 이름이 예. 중요합니다. 막 영화도 그렇지만 어쨌든 저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모든 게 다 네이밍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걸 통해서 판매가 더 잘 되니까 저도 뭐 서평을 쓴 한 작품이 최근에 나온 저서가 그 이름이 괜찮다고 느꼈는데 네. 역시 바로 일세가 팔렸다, 다 네, 나갔다 뭐 예,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직접적으로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네. 이런 그 특징을 그 맥락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름이라는 부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와중 중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지금 맞아가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람 느끼실 때는 어때 보람을 느끼세요? 보람은 많이 느껴요. 그 하나하나의 작업마다 굉장히 좀 고통스러워요. 예, 고통스러워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냐면 전화를 걸어서 안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 욕구까지, 예, 거기까지 가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예. 그런데 전화를 하지는 않고 또 그 작업을 해요. 너무 힘들다. 이제 남은 에너지가 없다. 그때쯤 되면은 탄생이 돼요. 어떤 네이밍이. 예. 굉장히 힘든 작업인데 이제 제가 만든 그 이름들이
곳곳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제 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 굉장히 보람되고 음,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치는 생명이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브랜드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 하나 지어지면 네.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활동을 해요. 그게 그렇죠.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럽고 예. 또 제게 의뢰했던 그분이나 아니면 그 회사나 정말 잘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네. 늘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이미스트를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나도 사실 책 굉장히 좋아하고 바로 이러한 네임이나 어떤 브랜드나 혹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마치 3년 전에 어떤 그분의 방송을 듣고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도 이런 성격이야, 이런 취향이었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후배 네이미스트들한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할 때 이런 적성, 이런 덕목 혹은 이런 역량이 있으시면 좋아요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언어에 대한 이해가 좀 깊고 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있는 분이면 좋겠죠. 네.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글을 잘 쓰게 돼요. 그러면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다도 네이미스트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예. 하나하나의 제품이나 어떤 그 상호 간판을 보았을 때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저 말고도 제 주변에 간판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자기도 모르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예, 있어요. 예. 독특하게 정말 예. 독특하죠. 예. 그리고 어떤 그 언어학적인 깊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떤 에세이나 시를 볼 때도 늘 생각하는 거지만 글은 그 사람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짓는 분들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랑, 어떤 그 사물에 대한 호기심, 네, 그 기본이 그 되어 있어야만 정말 진정한 네이미스트라고 생각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휴머니스트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랑 연관이 예,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직업의 수를 볼 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예, 굉장히 많은 수의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 따른 또 하나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또 다 탄생이 돼요. 그리고 어떤 뭐 단체 이름 또 뭐 그 사람의 이름을 뺀 나머지를 다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미스트들이 해야 될 작업이 온 세상 거 다예요. 보면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을 이제 보시고 이제 3년 전에 저처럼 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고 내가 힘은 들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업이다. 나도 저런 직업을 갖고 싶어. 그렇죠. 예, 그걸 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어떤 간판 하나, 브랜드 하나가 진짜 가치 있는 것들로 탄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막 함부로 막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우리 사람 이름을 막 안 짓잖아요. 네. 예,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부모님이. 그렇죠. 그것처럼 지나가다가도 굉장히 혐오스러운 간판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제가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간판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브랜드 이름 하나하나 그런 그 가치를 진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바로 그런 차원이라면 점점 너무 상업주의적으로 가거나 조금 사실 돈 몇 푼 때문에 좀 천박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전체를 매일 보는 풍경이잖아요. 도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매일 보는 책은 아니고도 매일 보는 문자들인데 거기서 보는 느낌들이 너무 상업적인 측면으로 가서 천박하게 보인다거나 우리들의 생각 자체를 너무 이렇게 다운시키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사회적인 그렇죠. 차원에서도 좋지 않은 에너지거든요. 이게. 공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공예적인 차원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끌어가자라고 할 때는 지금 선생님이 생업으로 일을 한다 하시더라도 계속 이런 정신을 계속 좋은 이름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좀 더 네. 고귀하고 좀 더 의미 있게 갔으면 내 사업도 잘 되겠지라는 쪽으로 가시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공예라는 차원도 조금씩 좀 없어지지 않을까. 디자인이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름 자체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경우도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선생님 말씀 굉장히 좀 다가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망도 좋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쉽게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자 등록 내시고 하시면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직업 전망. 네, 그 네이밍이라는 그 브랜드 네이밍이죠.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이런 영역은 사실 지금 그 전공하고 연관해서 볼 때 인문적인 영역 그렇죠. 혹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고, 근데 디자인하고 이제 그 경계를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제 광고, 그 홍보, 네. 그 카피라이터 이런 쪽에 하고 영역이 좀 겹치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뭐 디자인 이런 쪽은 지금 예술 쪽이 좀 더 강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조절을 잘 하거나 아니면 융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느 그렇죠. 정도. 뭐 예. 융합이라는 게 어쨌든 그 협업이 될 앞으로 수도 있고. 협업이라는 게 또 협업이 중요해질 되겠죠. 거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이 작업은 특성상 창조적인 작업, 창조적인 네, 작업이기 네, 때문에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대중적인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그 능력이 있거나 네. 평소에 그런 관심이 있거나 적어도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인 어떤 그 발전 혹은 확장성은 좀 약할 수 있지만 네.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인 마케팅하고 다른 경우죠. 그러니까 확장성이라는 것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난 저게 뭐 일이 되겠구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난 흥미가 있다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랜 창조적인 훈련, 것은 그렇죠. 훈련과 예. 그다음에 전문성이 또 같이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여기에서 전문성이라는 건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소질이 있어야 되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건 확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정부에서 그런 얘기 하지만 경제의 모든 근간도 창조적인 거하고 연관시킨다 뭐 이런 거 지금 뭐 대담한 네. 정부의 지금 아마 그 시도는 앞으로도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경제적인 전반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기업 경영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그런 면하고 그 접목만 시킨다면 그렇죠.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네. 사실은 이름 짓고 이런 게 단순히 말장난, 감각적인 어떤 유희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시고 있는 작업이 아동문학 하시거나 시 쓰시고 하시는 작업, 물론 돈을 받고 안 한다, 뭐 한다라는 그런 뭐 소비자와 그다음에 생산자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관계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일이고요.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저희 사회에 좋은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어깨에 있는 책임이라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보람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저희가 이제 선생님 보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여쭙게요. 꿈이 있으시다면 예,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는 꿈이 많아요. 예. 제 남편이 항상 꿈꾸는 소녀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거. 꿈꾸는 꽃사슴, 네, 꽃사슴 나오죠. 예, 꿈꾸는 꽃사슴, 예, 이렇게 가끔 나오셔서 금수를 자랑하시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꿈이 많은데요. 예. 아까도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카피라이터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지금 좀 있어요. 예, 있는데. 네, 카피 그 부분은 굉장히 많은 전문 서적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선배님들의 이제 그 자료를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책이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사실. 싶으시구나. 그리고 보통 그 네이밍 기법에 대한 것이 주로 그 내용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네이미스트로서의 그 어떤 그 재능도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네. 그 네이밍 그 기법 플러스 자기가 또 굉장히 그 연구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강조하면서 이제 그런 식의 그 네이미스트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을 쓰고 싶고 그거 굉장히 좋은 작업이시네요. 그리고 제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네이밍 작업도 우리말 네이밍 작업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우리말 사전도 있고 그 네이밍 관계에 대한 어떤 사전도 있는데 저는 그 우리말을 전체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그 네이미스트들이 보기 좋게 다 정리를 해놓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곱고 아름답고 예, 깊이 있는 우리말을 정리한 그런 우리말 네이밍 사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정리해서 하고 싶고. 뭐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벌써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그런 책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실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시다 보면 자료도 많이 모으시고 또 이런 초심 잃지 않으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책 나올 거라 믿고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임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수다를 떨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수아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조우 교수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래만 나가도 각종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제품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만큼 이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제대로 그리고 의미 있게 각인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름들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창성 있고 창의성 있는 이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평소에 호기심이 많고 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네임리스트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